주차장에서 만났던 미친년. 친구가 있는 곳이 눈앞에 보이는데 몸은 경직된 상태였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어지라고 정신까지 몽롱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 고통을 거의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물론 무리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아파서 죽을 정도의 고통은 아니었거든요. 다리를 몇 번 허우적거리면서 한 1m 정도 기었습니다. 군대에서 푸복해보고 사회에서는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마치 고개를 들면 빗발치는 총알에 벌집이 된다.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최대한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었던 거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술이 많이 취했으므로 정상적인 행동이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튼 힘겹게 몸을 다시 일으키면서 뒤돌아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보이더군요. 순간 기민하게 상체를 일으키고 마치 그 옛날 칼루이스가 100m 스타트 끊을 때처럼 말이죠. 총알같이 뛰쳐나갔습니다. 발이 내 발이 아니더군요. 그냥 달린다라는 감각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우당탕 쾅쾅 미친듯이 달려오는 내 모습이 이 녀석들 시야에 포착됐는지 저를 황당하니 쳐다보더군요. 녀석들 근처로 왔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머리통이 내 다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숨은 미친듯이 헐떡거리며 격력적인 표정만 지을 뿐이죠. 날이 더워서 그랬겠지만 식은땀이 좌절 흘렀습니다. 혼줄이 나갔다 들어온 기분이 이런 기분일 겁니다. 대충 찬바람을 쐬었는지 이동하자고 합니다. 저야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기 힘들더군요. 재빨리 조수석에 올라타고 심군 보고 가자고 재촉합니다. 길 따라 졸졸 내려옵니다. 심군이 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대한 서행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잠시 내려왔는데 뒤쪽에서 신호가 옵니다. 뒤쪽에 앉아있는 3명 중 1명이 신호가 오는가 봅니다. 이거 차 안에서 해라 할 수도 없고 고개 내밀고 쏴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 원래 갓길이 없는 이곳에 쉽게 차를 세울 만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어디쯤 세울까 하고 제가 고개를 빼고 살피고 있는데 뒤에서 급하답니다. 그때 심군이 좀만 가면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그 공터였죠. 공터는 의외로 좀 넓습니다. 차량 세대 정도는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죠. 왜 이런 곳에 이런 공터를 만들어 놨는지 알 수 없지만 여튼 일단 차를 세우고 여자 3명은 한쪽 구석으로 몰려갑니다. 조금 있으니 우윽가는 소리가 여실히 들립니다. 한밤중이고 주위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 소리가 잘 들려오더군요. 좀 마신다 했더라니 여실히 뭐 먹었나 확인 사살하십니다. 전 담배 한 대 물고 반대편 길 건너 계곡 쪽으로 가서 시원한 공기 들이키며 아까 전에 있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분명히 제 발 아래도 뭔가 시커먼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긴가민가 하긴 한 겁니다. 사방이 너무 어두웠기에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조금 안도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과연 무언지 헛것을 봤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를 내일 확인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 다리에 걸렸을 때 분명 어떤 감촉도 느껴졌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담배 한 대가 다 타들어갔습니다. 저쪽에서 차량 불빛이 슥 비쳐오기 시작하네요. 꼭 여기 서 있으면 운전자가 한테 위험하겠거니 해서 재빨리 길을 건너 안전한 공터 쪽으로 돌아갔지요. 아직 아녀자 3명은 저쪽 구석에 있고 심군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술이 좀 올랐는지 운전하기 심히 위험해 보여서 잘 됐거니 여기서 좀 쉬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차량의 소음이 가까이 들리는가 싶더니 키익하는 엄청난 소음과 함께 타이어가 도로에 갈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굉음을 내면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앞으로 확 지쳐 들어왔습니다. 차는 우리가 주차해 있는 공터 바로 앞까지 쭉 밀려오면서 가로질러 멈춰서더군요. 소리에 놀라서 심군이 튕기듯이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어두운 주변에서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묻혀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더군요. 그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무지막지하게 코소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쳐다보고 있음에도 한동안 차 안에 사람들은 내릴 줄 몰랐습니다. 무지 놀랐겠거니 했는데 잠시 운전자가 내립니다. 머리가 조금 벗겨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거의 비틀비틀거리며 내리셨는데 뭔가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심군과 제가 접근해서 살펴보니 조수석에는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머리를 숙이고 계시더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질문하자 그제서야 아저씨가 저희 쳐다보더니 부들부들거리며 한마디 합니다.
사람을 친 것 같아요. 예. 신군과 저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여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희들 뿐인데 갑자기 아저씨 허둥거리며 자동차 뒤쪽으로 달려가십니다. 저희도 따라갔죠. 그리고 무얼 찾는 모양 이리저리 마구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심군이 뭔가 생각난 듯 우리랑 합석한 여자 3명을 찾습니다. 마구 고함치니까 저쪽 구석에서 3명이 걸어 나옵니다. 다행이다. 혹시라도 그 아가씨 3명 중에 한 명인가 싶었던 모양입니다. 심군은 그녀들 보고 빨리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해놓고 아저씨랑 차에 치인 사람 찾는다고 저랑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갑자기 여자가 차 앞에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이야기만 하시는데 정작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조수석에 탔던 아주머니가 내려서는 아저씨랑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저희 쪽에도 들렸었는데 니네 봤니? 그 여자. 네, 저도 확실히 봤어요. 그렇지. 그래. 심군이 아저씨 차량 앞쪽으로 가서 범퍼랑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아저씨 사람 안 쳤어요. 차 앞에 멀쩡합니다.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더니 유심히 차량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차 앞으로 뭔가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아까까지는 여자가 뛰어들었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슬슬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뭔가 뛰어든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혹 진짜 차에 부딪혀서 우리가 안 보이는 저쪽 계속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 정도 충격이라면 분명 차량에 많은 손상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차량은 멀쩡하더군요. 그 차라 그랜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기스 하나 없는 신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저씨는 차를 공터 쪽으로 빼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혹시나 해서 저희를 부르더니 명함을 한 장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더군요. 혹시나 모를 일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다 봤고 사고는 아니다. 차량이 멀쩡했으니 말이다.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 보고 이야기해 달라는 등 갖은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야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는 터라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아저씨 불이 나게 다시 내려가시더군요. 먼 발치에서 멀어져가는 자동차 불빛을 보면서 제가 말했죠. 여기 정말 야간에 사고 많이 난다고 하더니 저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게 말이다. 자꾸 저번에 나도 그 여자 본 거 맘에 걸린다. 야, 여기 재수 없다. 우리도 빨리 가자. 한 차례 후딱질 덕분에 녀석이 술이 확 달아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막 심군이랑 저랑 차에 타니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들이 마구 질문 공세를 켭니다. 녀석들도 술이 좀 깬 모양입니다. 다만 한 명은 아예 넉다운 됐었고 우리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대충 정리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여자 봤어. 그냥 가던데. 뭐라고? 여자를 봤다고? 여기서. 심군이랑 저랑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던 2명이 우리를 쳐다보더니 맞아요. 우리 둘이 같이 봤어요. 조금 전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던데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공터는 도로 안쪽 공터고 이미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회전후에 있는 공터라 위쪽 도로는 아예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버히트 한다고 제일 안쪽 구석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보다 그 여자를 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봤다고 야단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우리는 못 보고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그것을 봤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심군입니다. 대충 보니 2분 미만인데 위쪽으로 갔다고 하니 사람 도보로 이 밤중에 여자 혼자 걸어가고 있다니 말이 안 되죠. 2분 정도면 여자 발걸음으로 채 200m를 못 갈 거리입니다. 심군이 갑자기 공터에서 차를 돌리더니 위쪽으로 내달립니다. 저랑 아가씨들이 말렸지만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위쪽으로 쭉 달렸는데 여자는커녕 개미새끼한 말이 안 보입니다. 차량을 돌리려면 다시 아까 그 주차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주차장에서 다시 차를 돌려 내려옵니다. 그때 제가 무서움을 조장하려고 재미삼아 슬쩍 귀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뒤쪽에서 무섭다고 비명 지르고 야단입니다. 니네들 본 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비명 지르고 야단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호성심에 그곳 공터가 예로부터 귀신이 출몰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다라고
약간의 허풍을 가미해서 구라를 좀 치니까 얘네들 거의 졸도 않은 분위기입니다. 저랑 심구는 재미삼아 놀리는 건데 말이죠. 야, 미친 새끼야. 인간이 급박한 환경에 처할 때 일단 욕이 튀어나온다고 하더만. 제가 뒤쪽에 아가씨 놀리기 재미에 빠져있던 순간 심군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제가 재빨리 고개를 정면으로 틀었죠. 그리고 짧은 찰나 무언가 저쪽 차량에서 한 10에서 20m 전방 정도쯤에서 정확히 사람인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무언지 모르겠지만 휙 지나가더군요. 물론 심구는 반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마침 방어 운전에 굉장히 사행하고 있었던 심군이라 반응이 빨랐습니다. 뒤쪽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뒤로하고 우리는 멈춘 차량에서 동시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달렸죠. 바로 그 코너가 나오고 안쪽으로 돌아 나오니 시커먼 어둠과 그 공터가 나왔습니다. 심구는 재빨리 차량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둠을 헤치고 계속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얼마 뒤 심군이 뒤쪽에서 헤드라이트 비추며 따라 내려왔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전 심군의 비명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가 본 0.1초의 순간에 쓱 지나간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심군의 말로는 계곡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도로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딱 그 지점이 그 커브 지역인 겁니다. 뒤쪽에서 계속 비명 지르고 야단입니다. 술 확 달아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덕분에 2차 나이트클럽이고 뭐고 산아래 내려와서는 아가씨들 다 바래다주고 헤어졌습니다. 기분인 만큼 그렇게 저랑 심군도 계속 그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고 3일 동안 잠잠하다가 심군 전화 받고 다시 만났습니다. 심군은 점심같이 하면서 그날 일을 계속 이야기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그때 그 경찰 아저씨 전화번호 받았거든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고 삐삐가 처음 출시된 시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테 전화 걸었답니다. 혹 교통사고 나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물론 그때 이후로 사고 난 적은 없다고 하네요. 이야기하다 보니 그날 제가 주차장에서 넘어졌을 때 이야기해줬죠. 발에 뭔가 걸렸는데 그게 사람 머리통 같았다고. 녀석이 확인하러 가잡니다. 저야 궁금했으니까 바로 콜했죠. 다시 달립니다. 올라갈 때 그 공터에 차를 세우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먼저 계곡 쪽을 살펴봤습니다. 뭐 살펴보나 마나 사람이 다닐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원기 팔팔한 사람도 저 잔목을 헤치고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 정도의 초난 코스입니다. 여자는 어림도 없고요. 그런 길이 위쪽 아래쪽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공터도 아무런 의문점이 없어 보이네요. 심군과 저는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그 공터에서 위쪽으로 한 500m 정도 되나 그쯤에 작은 샛길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안 띄더만 오늘 유심히 살피면서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더군요. 비포장 샛길인데 겨우 차량 하나 진입 가능할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험한 샛길이었죠. 이 샛길 지금은 콘크리트로 잘 포장된 2차선 도로로 변했지만 그때는 눈에 띄지도 않는 험한 비포장 샛길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바로 이 샛길이 정마을 그러니까 광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거였습니다. 그 샛길을 지나쳐 한참 올라가니 이윽고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5분 10분 정도 달리면 공터가 나오고 공터에서 바로 약 500m 위쪽에 마을 입구 샛길이 있는 겁니다. 일단 주차장에 진입한 우리는 제가 넘어진 장소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제일 안쪽 외진 곳이라 사람이 더 없었고요. 전 대충 기억을 더듬어 위치를 파악하고 주위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까? 하고 주위를 한참 허둥허둥거리는데 심군이 부릅니다. 이거 봐. 심군이 가리킨 곳에 뭔가 있습니다. 축구공 크기만한 뭐라고 해야 하나. 실들이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애진 실밥이 풀어진 축구공 크기만한 이상한 거였습니다. 마치 엄청난 둥근 실타래라고 해야겠는데 그것도 불에 시커멓게 그을려서 시커멓게 변한 실타래요. 도대체 원래 어떤 물건이었는지 짐작조차 안 되는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장 안쪽은 음식물이나 기타 군것질 거리를 취식할 경우 쓰레기통까지 거리가 멀어서 대충 슬쩍 버린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이 시소간 공용 주차장이었던 관계로 청소부 아저씨들이 들어오셔서 싹 청소를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런 노고를 개념치 않고 쓰레기를 투척하십니다. 거의 맨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죠. 그곳에 그 요상한 물체가 있는 겁니다.
보니 제가 넘어진 곳에서 불고 10m 이내였네요. 저걸까? 저게 내 발에 걸린 걸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신구는 실실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병신 이거 밟고 지랄 떨었구만 하는 겁니다. 야, 한밤중에 저걸 밟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제가 말하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여튼 사건이 그렇게 다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운전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제법 감각이 올라서 구사리도 별로 안 얻어먹고 무사히 2시간 동안 재미있게 연습을 끝냈습니다. 신군과 캔커피 하면서 놀다 보니 또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더군요. 그때였죠. 뭔가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근처에서 벌어진 것 같아 잠시 신경이 쓰이더군요. 좀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와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싸움이랑 불구경이 가장 좋은 구경거리라고 했던가요. 누군가 싸우는 것 같아서 구경 가자고 해서 나갔죠. 헌데 남자 3~4명이 한 아가씨를 둘러싸고 장난질을 치고 있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그 광례를 두고 청년 몇 명이 옷을 잡아 당기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심군이 나섰죠. 보니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심군이 조금 등치가 있고 매섭게 생긴 녀석이라 초반에 좀 묵어주죠. 녀석은 고등학교 때 잠깐 씨름도 했었고 유도도 한 녀석이라 키는 좀 작아도 힘은 장난 아니었죠.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 팔씨름 왕이었으니까요. 심군이 나서서 상황 정리하고 광례를 보내줬는데 얘가 우리를 계속 따라와서는 해벌쭉 웃는 거였습니다. 쫄래쫄래 하도 따라다니길래 잠시 놀아주다가 날이 확 저물어 가길래 이제 내려가자 했죠. 그때 차에 올라탔는데 이 광녀가 차에 따라 타는 겁니다. 저랑 심군이랑 기겁하고 광례를 끌어내렸는데 어찌나 얼력이 강한지 겨우 끌어내렸는데 이 광녀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겁니다. 보니 차에 탔을 때 가시방위에 있던 심군의 학생증인가 뭔가 그걸 손에 쥐고 있더군요. 심군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꽉 움켜 쥐고는 놔주질 않아. 포기하고 말았죠. 잠시 손을 놓자 광녀는 신나게 내빼버렸습니다. 예의 학생증 다시 만들면 되지 하면서 그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방학이 다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밀린 공부하려 해서 조금 바빠서 주차장엔 못 갔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날 집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군이었습니다. 저랑 어디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어디? 녀석이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만나서 이야기하잡니다. 녀석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갑니다. 궁금합니다. 계속 묻자 녀석이 대답합니다. 녀석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 산에서 여자가 죽었었대. 신혼미상의 여자가 그 여자 소지품에서 내 학생이 나왔대. 뭐라고? 그럼 그거 혹 저번에 그 광녀가 왜 죽었대? 내가 알겠냐? 나도 아저씨 전화 받고 경찰서 가는 길인데. 한동안 둘 사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일까라는 생각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특히나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심군은 가는 내내 우울해 보였습니다. 경찰서 앞에 차를 들이밀자 그 아저씨란 분이 나와 계시더군요. 일단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서 왜 그 광녀가 심군의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했고 물론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앉혀놓고 묻더군요. 뭐 있는 사실 그대로인더라. 심군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뭐 취조나 조사 차원은 아니었고 그 광녀가 가진 소지품이 유독 아무것도 없고 딸랑맨 남자 신분증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잠시 경찰서에서 이야기하고 나오니 마침 점심 식사 때라 아저씨란 사람하고 같이 근처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사실 왜 죽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터였습니다. 식사 중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교통사고인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는데 문제는 뺑소니였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엔 교통사고사라고 추측만 했었습니다. 신체에 난 상처라든지 보면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야간 이내 심하게 차에게 받친 것 같았습니다. 신고는 날이 밝은 새벽녘에 들어왔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사고 난 지역인데 바로 그 공터지에 그 커브가 일어난 그 지역이란 겁니다. 워낙 천방지축 싸돌아댕기는 아이라 그곳까지 간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우연이다라고 치부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눈앞에 보였던 그것이 바로 그 광녀라고 짐작도 했고요.
그동안 그곳에서 왠지 모를 여자 보고 사고 날 뻔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 광야라고 생각이 바로 든 것입니다. 워낙 신출귀몰한 아이라 그러고도 남았었죠. 이제서 의문이 다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괜히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불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심구는 저보다 더 했겠죠. 헌데 왜 광녀가 그곳을 자꾸 지나다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광녀가 18살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누가 어떻게 그리했느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더군요. 아마도 경찰 수사 내용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겠죠. 우리끼리 대충 짐작만 한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데 기분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군이랑 저는 더 이상 오지 말자라고 했었죠.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운전 연습은 그럭저럭 했고 방학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시험 보고 그러기도 했었죠. 방학이 끝나고 대학생활로 되돌아갔었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한 번씩 만나서 술 한잔이나 당구한 게임 칠 정도였죠. 이제 완연한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공부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나 삼수할 때까지 놀기 바빴는데 이제서 공부에 취미가 좀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편입시험에서 1등 수석을 먹었죠. 그건 나중에 대학 편입한 후에도 지속이 되어서 당시 우리 과에서 전과목 올해 1을 받는 신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수석만 했습니다. 여튼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9월 후반쯤 된 것 같습니다. 친구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사리분별력이 많은 친구죠. 서울법대 다니는 친구였고 이 친구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미였죠. 신군이랑 당구 한 판 치면 지가 이길 때까지 맘에 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게임을 요구하는 나이살 먹은 철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집과 고집이 있어서 대성한 것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 신군도 심군이랑 마찬가지로 철저한 배타적 성격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즉 세상에 귀신은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상스럽고 멍청이나 생각하는 의미조차 줄 필요도 없는 상식이 아예 망언이라고 치부하는 녀석이죠. 그때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신군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었거든요. 어떤 사적인 일 때문에 내려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창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어떤 사정이었던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여튼 간만에 만났기에 우리는 자주 어울렸죠. 심군이랑 심군이은 심군은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심군은 제가 삼수할 때 만난 친구고요. 그래서 그때 심군이랑 심군을 소개시켜주고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어울리게 됐죠. 아마도 금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가 당구 한 게임 치고 애법 어두운 8시 정도 됐나. 심군이 갑자기 신선한 공기 쐬고 싶다. 우리 S선으로 드라이브 한번 가자 이러는 겁니다. 뭐 못 갈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꼭대기 전망대 한번 구경하자 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머리에 언뜻 그 광녀 생각이 났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죠. 심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세 명은 신나게 달렸죠. 산이라 가을이라도 애법 기운이 쌀쌀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예전보다 차량이 많았습니다. 가을철이라 단풍 구경 왔던 등산객들이나 나들이객들이 이제 어두워져서 하나둘씩 내려오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드라이브 가는 차량도 많았고요. 주말인데 비해 차량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그 커브 지역을 지나는데 웬걸 안 보이던 게 생겼더군요. 반사경하고 표지판입니다. 그 커브 주위 표지판하고 반사경 세웠더군요. 그새 말입니다.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군 혼자 신나서 떠들었어요. 산 정상 전망대에 올라 산바람이나 신나게 맞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냥 드라이브가 좋아서 온 것이죠. 정상에서 캔커피 하나씩 먹고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더군요. 그래서 드라이브나 더 하자고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구석진 곳에 가면 가을벌레 소리가 정말 운치 있게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제가 운전 연습하던 주차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편의점 근처에 몇몇 등산객 복장의 아저씨들 빼고는 말이죠. 담배 한 대씩 물려다 보니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옆에 있어서 저쪽 한 구석에 차를 떼놓고 가을 밤의 경치를 즐겼습니다. 그때 신군이 화장실 간다고 하니
저도 마렵습니다. 신군하고 저하고 화장실 쪽으로 이동해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뭐라? 우리 차가 안 보이더군요. 순간 신군이 장난치나 했는데 5분, 10분 계속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갑작스런 황당한 상황에 신군도 저도 뻥찔 수밖에 없었죠. 화장실 들어갔다 왔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다니. 신군이랑 저랑 편의점 의자에 앉아 담배 한 대 피면서 방금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었죠. 뭐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새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쪽에서 자동차 한 대 올라오는 거 유심히 보니 신군 프라이드입니다. 우리는 후다닥 달려가서 차 안을 들여다보았죠. 신군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우릴 쳐다보고 있더군요. 잠시 편의점 앞 야의자에 앉은 우리들은 쏟아져 나오는 의구심을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신군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켰답니다. 그때 갑자기 라이트 불빛에 뭔가 보이더랍니다. 어떤 사람인데 바로 광녀였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광녀 쪽으로 차를 몰았는데 이 광녀가 순간 냅다 뛰더랍니다. 주위가 어두웠기에 거리감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주차장 코너 부분을 살짝 돌아서 도로 아래쪽으로 계속 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따라갔는데 눈앞에 계속 뭔가 앞쪽에서 달려가는 것은 확인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밑에서 차량 한 대가 올라오면서 서로 교차하고는 그 이후는 종적을 찾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 공터까지 내려간 후 차를 유턴해서 다시 올라왔다네요. 물론 저야 섬뜩했지만 신군은 어리둥절했죠. 할 수 없어 최근 이야기를 제가 신군에게 해줬죠. 신군은 이야기를 다 듣고 말도 안 되다고 콧방귀 날려주고요. 저도 잘못 봤겠지. 죽은 애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 말이죠. 신군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물론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공터 부분을 돌아 나올 때 정말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우리 세 명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일단 신군이 제일 앞쪽이라 먼저 내리고 다음이 신군, 그리고 저였죠. 신군이 내리고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신군이 그러더군요. 둘이 남자, 신군이 저를 보면서 말했죠. 야, 내가 본 것, 그 광녀 확실하다.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얼굴은 뚜렷이 볼 순 없었지만 형체는 확실해. 지금 세상에 그 치마 저고리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여자가 어딨겠어. 그거야 그렇지만 걔는 죽은 애 아니가. 그러기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마치 걔가 나한테 손짓하면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 뭐라고 손짓하며 불러? 글쎄 그런 느낌이 들더라. 형체가 없는 것 같은 여전히 그 애인데. 야 살벌한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죽은 애가 무슨 귀신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뭐야. 그건 아니지만 보고도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렇지. 일단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세 명이 아침부터 같이 다녔죠. 영화 보고 당구 치고 놀 건 다 찾아 놀기 바빴죠. 그 주 목요일인가 신군이 서울 올라간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신군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군이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내가 며칠 전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해봤더니 그러니까 8월달하고 9월달하고 이 2달 동안 거기서 사고가 4번 났다고 하더라고. 갑작스런 녀석의 말에 제가 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거기가 음기가 너무 세서 그런가 봐. 야, 니네 또 그 얘기야. 요즘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신군이 단박에 이야기를 끊더군요. 그렇게 술자리가 깊어가고 신군이 많이 취해서 발에도 주었습니다. 신군은 거의 술을 안 마셨고 저는 어느 정도 술이 된 상태였죠. 야, 우리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래, 오케이. 녀석이 갑자기 바람 좀 쐬자고 해서 같이 근처 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씩 뽑아 들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말이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뭘? 그 광녀 있잖아. 녀석은 경찰 아저씨를 졸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공터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도 고심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것은 그 광녀를 조사하다가 광녀가 사는 마을 이장을 만났는데 글쎄 그 장소가 옛날 수십 년 전에 그 광녀 어머니가 사고당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을에서 그 광녀 어머니가 미쳐서 딸을 키울 수 없자 고아원에 보내는 차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 광녀 어머니가 맨발로 차를 따라 쫓아가다가 그 급커브에서 올라온 차량에 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마을 이장 말로는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만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이상한 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고의 이유였습니다. 야밤에 웬 여자가 뛰어들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죠. 지역이 지역인 만큼 사고 나면 대형 사고로 인명사고가 특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헌데 그 광녀가 사고 나서 죽은 다음 2번이나 더 사고가 났었는데 차는 심하게 부서졌지만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2명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주차장일째 거기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자꾸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라고 그랬다는 거야. 자신들은 무시하고 그냥 갔는데 갑자기 그 급커브에서 웬 여자가 확 나타나서 핸들을 돌렸다고.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말이다. 만약에 진짜로 귀신이 있다면 말이지. 녀석의 귀신이란 말에 전 귀가 번쩍 트였죠. 녀석은 귀신이란 절대 안 믿는 그런 녀석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 광녀 어머니란 여자가 진짜 급커브에서 출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맨 처음 여자 보고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그때 그 여자가 아닐까? 녀석의 말을 듣고 보니 일전에 전 펴놓고 옥수수 팔던 아줌마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처음 광녀 이야기 물어봤던 아줌마 말이 바로 그 광녀 어머니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순간 뭐가 뭔지 몰라도 섬찟하더군요. 그리고 심군이랑 저랑 이상한 상상에 우리끼리 추기력을 더해가면서 한동안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신군은 서울 올라가고 심군이랑 저랑 만났죠. 야, 우리 그게 한번 다시 가보자. 심군의 제안에 한동안 망설였지만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놀러삼아 다시 갔죠. 올라가는 길에 그 공터에 차를 대놓고 한동안 이리저리 서성거렸지만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다. 그때가 5시 정도라 훤할 때니까요. 도로 바닥엔 흰 페인트로 여기저기 사고 지어 그어놓은 게 왠지 섬뜩해 보이더군요. 우리는 산 정상에서 노가리 풀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둘이 온천에서 몸 좀 불리고 나와서 푸짐하게 저녁을 먹고 나니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녀석이 그 주차장으로 차를 몰더군요. 그리고 주차장 구석에 녀석이 얼마 전에 그 광녀를 봤다는 위치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시동 끄고 위자 뒤로 제껴놓고 쉬고 있었죠. 물론 심군은 진짜 자신이 봤던 그 여자가 광녀가 맞는지 아니면 잘못 봤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혼자 오기는 힘들었겠고 그러니 저를 데리고 온 거죠. 온천도 시켜주고 저녁고 사주고 했으니 국말없이 전 녀석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잠복 아닌 잠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많이 쌀쌀해서 창문을 닫아다 놓고 노은이 아까 온천욕해서 몸도 나른하고 밥도 배 터지게 먹다 보니 졸음이 무지막지하게 밀려오더군요. 한마디로 몸이 노곤했었죠. 야, 일어나라. 일어나 저기 봐. 녀석이 저를 심하게 잡고 흔드는 바람에 후딱 눈을 떴습니다. 녀석이 급하게 흔드는 바람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이 띄어졌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뚫어져라 응시했죠. 뭐야? 차 안과 차 주위는 완전 껌껌한 상태였고 방금 눈을 뜬 저는 아직 어둠에 눈에 안 익었죠. 녀석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제 머리통을 휘어잡으니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니까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니 운전자 쪽으로 말이죠. 순간 제 눈에 뭔가 어렴풋이 뭔가가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 뭔가 사람 형체인 것도 같고 왜 껌껌한 오범 중에 왜 눈에 들어오냐 하면 그 물체가 바람에 펄럭이는데 색상이 흰색 계열이라서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뭐지? 저게. 글쎄 나도 갑자기 봐서 모르겠어. 저게 뭐지? 전 가만히 창밖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자니 일단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 바람에 치맛자락 휘날리듯이 펄럭임은 느껴지는데 말이죠. 야, 확인해 보러 가자. 응? 안 무섭나? 야, 뭐가 무섭다고 하는 거야. 그냥 가보는 거지. 심구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녀석이 시동을 걸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확실히 전조등이 쫙 깔리니까 그 하얀 물체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라? 뭔지 몰라도 도망도 안 가더군요. 차 안에는 심군이랑 저랑 침 넘어가는 소리뿐이었죠. 서서히 차량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물체를 구분할 거리까지 다가갈 때였습니다. 확 하고 바람이 부는 것이 차 안에서도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펄럭하면서 그 하얀 물체가 허공으로 쭉 솟구치더군요. 심군이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심하게 출렁거리며 제동을 했고 전 머리를 숙여서 그 물체를 계속 쳐다보았죠. 이게 허공에서 아주 불규칙 바운드를 해대는 것 같더니 주차장 너머의 어둠 속으로 빨려들듯이 쓱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아주 찰나지간이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게 사람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섰었죠. 야, 저거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데. 네. 제가 순간 본 것은 마치 비닐이 바람에 펄럭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비닐. 새끼야, 비닐은 투명해서 어둠 속에서는 저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 비닐하우스 한두 번 봤냐? 녀석의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녀석의 고향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식은 많은 듯 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저렇게 구분할 정도로 안 보여. 그치만 바람에 날리는 폼이 영락없는 비닐류 같았습니다. 매우 불규칙하게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말이죠.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몇 분을 보냈습니다. 야, 그만하고 내려가자. 이제. 그래야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질린다 질려. 신군이 다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를 돌리는데 아래쪽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오더군요. 물론 불빛이 멀리서 비춰졌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죠. 신군은 저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 진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올라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죠. 그쪽 차량 전조등 때문에 도로가 훤히 비치는 시점이 오자 심군이 외쳤죠. 저거 봐라. 그 차량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차량 지붕 위로 아까 봤던 그 하얀 머시기가 확 지나가더군요. 순간 소름이 확 밀려오는데 그 차량은 요란한 소음을 내면서 우리 앞을 곧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어둠. 야, 이거 오늘 기분이 영 그래. 우리 윗길로 돌아가자. 미쳤냐? 저 위로 가면 반대편으로 나오는데. 심구는 최대한 저속으로 쫄쫄거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그거 영락없는 비닐 같은데. 그러게 지금 보니 그렇네. 마치 바람에 휩쓸려 지나가는 비닐 덩어리처럼 자꾸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 하얀 머시기가 차량 위로 지나갔던 부분에 다다라서 잠시 유리창을 내리고 고개를 빼서 이리저리 살폈죠. 비상 랜턴이라도 비치해 두었다면 요긴 했을 터인데 랜턴이 없어서 오직 시력에만 의존해서 주위를 살폈는데 무섭고 긴장되니까 시야가 급 좁아져서 사물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심군도 마찬가지였죠. 대충 후러보다 차를 출발시킵니다. 여기서부터 급커브 공터까지 거의 일직선 도로에다가 경사로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은 차 시동을 꺼도 중력에 의해 내려갈 수 있을 정도죠.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언젠가 한번 재미로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튼 이 구간은 속도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은근 속도가 붙는 지역인데 딱 급커브 구간이 갑작스레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초행인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워낙 긴장하고 있는 터라 최대한 서행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긴장감이 밀려오니 담배가 피고 싶어 한데 물어봅니다. 쟤를 털려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후두덕 펄럭. 뭔 소리가 확 들립니다. 심군이랑 저랑 순간 경직됐어요. 잠시 무슨 소리인가 하고 서로를 힐끔 쳐다봤죠. 심군이 백미러 한번 쳐다봅니다. 저게 뭐야? 전 순간적으로 뒤돌아봤죠. 우리 차 바로 뒤쪽에서 뭔가 하얀 게 펄럭이며 따라 붙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위쪽에 있어서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뭔가 우리 차를 따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심군이 놀라서 악셀을 밟았고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야, 진정해. 제가 놀라서 외치자 심군이 심호흡하며 차를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재빨리 뛰쳐나와서 차 뒤쪽으로 달려나갔죠. 심군도 뛰어나오고 마침 저녁 늦은 시각이라 차량이 거의 없어서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주위를 살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위쪽에서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우릴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더군요. 심군은 아직 놀란 가슴 진정시키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뒷차량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를 추월해서 내려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뒤떨어지겠네. 제가 중지를 세우고 뻑큐를 한번 날려줬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데 심군도 그런 모양인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까보다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 아마도 11시 정도쯤이었나 그 정도였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급커브 구간이 보이더군요.
이곳에 오자 반사적으로 심군이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싹 커브를 통과하면서 이미 공터 쪽으로 고개가 안 움직여지더군요. 그냥 지나가자 하면서 공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그날은 집에 오니 12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학교 마치고 도서관이나 가려고 폼 잡는데 심군 전화 옵니다. 녀석이 웬일로 우리 학교 앞이라네요. 녀석과 조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또 녀석이 은근슬쩍 저를 꼬십니다. 너 궁금하지도 않냐? 나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잔다. 오늘 해결 보자 등등 갖은 미사오구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미 편입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전공서적 보면서 밤낮 안 가리고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국이었죠. 제가 재수할 때도 삼수할 때도 꼭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저런 황당한 일을 겪었기에 타격이 심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재수할 때는 학원에서 그 소동 겪고 학원 옮기고 지랄 떨다가 공부에 매달리지 못해서 낙제했고 삼수할 때도 명문대 목표로 열심히 하다가 그 이상한 친구 만나는 바람에 치명타 입고 1차 명문대 낙방하고 2차로 원하지 않는 대학교 가버렸죠. 전 고등 내신이 1등급이고 그나마 좀 공부한다는 쪽에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를 완전히 말아버렸죠. 항상 그것이 맘에 걸려서 한이 되었는데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 제 능력이 아깝다고 특별 추천하셔서 좋은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진짜 늦게나마 공부에 취미가 들려서 거의 책을 끼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 이 심군이 계속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말이죠. 내가 거절하면 이놈 성격에 몇 날 며칠 갈 것이 뻔해서 대신 주차장에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전 공부하기로 했죠. 물론 심군은 그동안 방해 안 하기로 했고요. 일단 달려 주차장에 들어온 저희들은 딱 좋은 포지션에 차량 주차시켜 놓고 사들고 온 햄버거랑 콜라로 저녁 때우고 제가 책장 좀 넘길래 하니 어둠이 쭉 내려앉습니다.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한 며칠 이 짓거리를 하다 보니 괜히 심군도 지치는 모양입니다. 심심도 하고요. 아마도 그때가 시험이 다 끝나고 좀 한가했던 때로 기억합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시간 개념이 좀 없습니다만 여튼 전 운전 연습 겸 공부 겸해서 우리는 자주 이곳에 들락거렸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의외로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리 싫은 내색도 하지 않았고 녀석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죠. 그날은 심군이랑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하면서 편의점 앞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지나가는 차량이 약간 많았습니다. 밤 10시쯤 됐나? 우리는 이제 별다른 생각도 안 하고 주차장 몇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심군이랑 저랑 이곳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죠. 이마에 땀 좀 날 때까지 몇 바퀴 달려주면 기분이 정말 개운했거든요. 심지어 체육복까지 차 안에 두었으니 그날도 체육복 갈아입고 그 야밤의 체조를 시작했죠. 불빛은 주차장 입구 쪽에 서 있는 편의점 불빛뿐입니다. 뭐 야밤에 둘이 달리는 것도 운치 있고 기분도 상큼하고 여튼 좋은 일입니다. 한동안 푸닥거리 좀 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이제 퇴근 준비하려고 캔커피 하나 뽑아서 목 축이고 슬슬 이동하려고 합니다. 막 심군이랑 차량에 탑승해서 숨 좀 돌리고 심군이 발라드풍의 팝송 하나 틀었습니다. 서로 음악 감상하면서 지그시 의자에 몸을 맡겼죠. 막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편의점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가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막 도로로 진입해서 차가 반드시 돌려지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때 정말 지금도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가 아닌 그 광녀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지만 거의 100% 확신합니다. 분명히 광녀 맞습니다. 그 차량이 도로를 막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순간 도로 갓길 옆에 웬 여자가 그 차에게 손짓하면서 팔을 휘젓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 차량 불빛에 의해 포착이 된 겁니다. 전 의식적으로 심군을 돌아봤는데 심군도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심군이 재빨리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죠. 심군이 재빨리 출구로 손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누가 봤다면 사고치고 내빼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출구에 도착해서 우리 두 사람은 아래쪽 도로를 향해 목을 빼고 쳐다보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상당히 묘합니다. 아니 더럽습니다. 기분이 우중충한 게 뭔가 일이 터질 듯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심군이 차를 쏜살같이 몹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출발했던 차량을 따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차 바로 뒤에 붙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별반 이상점은 보이지 않아서 그 차를 바로 추월해서 내달렸죠. 그리고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와서 속도를 줄이고 내려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커브가 보이더군요. 그때 당시 속도는 기억하는데 한 60km 정도 됐던 걸로 압니다. 제가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속도 줄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기억이 나는 관계로 말입니다. 그렇게 속도를 60km로 맞추고 그 급커브를 100m 후 앞둔 시점이었죠. 아직 뒷차는 보이지 않았고요. 심구는 눈 크게 뜨고 내려오는데 급커브 한 30m 지점인가요? 봤습니다. 뭔가 분명 하얀 게 확 계곡 쪽에서 뛰쳐나와서 급커브 안쪽 공터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것을요. 진짜 순간적이라 사람인 듯 아닌 듯 짐승인 듯 아닌 듯 정말 모호하고 그로테스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이 멍한 상태요. 껌껌한 어둠 속에 차량의 전조등 불빛만 앞을 밝히고 있고 그 짧은 순간 도로를 휙 지나가는 물체. 도로가 2차선이라 사람이 뛰어 건넌다면 분명 눈에 쉽게 포착이 되겠지만 이건 뭔가 순간적으로 휙 지나가는 형상이라 단지 느낌이 살아나면 사람 같다. 그리고 여자 같다라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만 눈앞에 갑자기 급커브의 바깥쪽 가드레일이 확 다가왔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심군이 핸들을 안쪽으로 그러니까 공터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틀어버렸죠. 차가 거의 반바퀴 회전하면서 공터와 도로 경계점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전 심군이랑 보란에 공기를 가득 머금었다가 힘겹게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요란한 타이어 갈리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왱왱거립니다. 순간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렇게 차를 도로에 걸치고 있으면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둘러 공터 안쪽으로 차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까 그 차량이 저희를 스쳐 지나가더군요. 심군이랑 저는 무서움도 무서움이지만 기분이 정말 이상해서 그 차 불빛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따라 붙었죠. 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을 다 내려오고 나서 번화가가 나오자 또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더군요. 잠시 근처 슈퍼 앞에 차를 세우고 시원한 음료수 하나 샀습니다. 갈증이 심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시원한 펩시 몇 모금 목으로 넘기니 정신이 샤하게 들더군요. 마침 조그만 평상 같은 게 있어서 아직 이곳은 시골 운치가 남아있는 곳이라 이런 곳이 아직 많았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우리가 먼저 안 내려오고 아까 그 차가 먼저 내려왔더라면 큰 사고 날 뻔하지 않았냐? 당연하지. 우리는 정말 대비하고 운전하지 않았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정말 큰 사고 날 것이 분명해. 근데 너 어찌 그 차를 추월해서 먼저 내려올 생각을 했니? 몰라. 단지 느낌이 그래서 이상하게 찝찝하잖아. 심구는 그 급커브 코너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이제야 확연히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광녀 어머니도 그 장소에서 광녀도 그렇고 사고 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사람 보고 핸들을 틀었다고 했잖아. 방금 우리처럼. 그러게 말이다. 야, 우리 이제 그만두자. 우리가 뭘 알고 있어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 이쯤에서 심군을 말려볼 생각이었습니다. 고집이 강한 심군이 아직 더 알아보자라고 할 것으로 추측했는데 의외로 순순히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전 속으로 다행이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저는 발길을 끌었고 공부에 매진했고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다. 다음날 심군이랑 만나서 당구 한 게임 치고 놀다가 또 다른 친구 한 명 합류해서 술 한잔 하기로 했죠. 뭐 아직 대낮이라 놀거리 없나 찾아보다가 제가 문득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했지만 갈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군이 우리 온천 가서 몸이나 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 다다음 날이라 혹시나 문 닫았나 싶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영업한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천으로 출발했죠. 온천은 일전에 심군이랑 갔던 S산 정상에서 반대편으로 가면 있는 유황 온천이죠. 우리는 신나게 음악 틀어놓고 놀면서 산 정상에서 좀 개기다가 온천욕 실컷 때리고 노천탕에서 발가벗고 불열두 쪽 달랑거리면서 뛰어다니고 개고쟁이처럼 놀다가 너무 허기져서 나옵니다. 근처에는 먹거리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골라 잡숴주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이 고기로 배 채웁니다. 반주로 쇠주 한 병 들어가 주시고 한데 심군이 몸이 별로라고 그리고 운전해야 된다고 쇠주는 입에도 안 됩니다.
저도 그날은 술이 땡기지 않아서 간단하게 2병 정도로 끝내고 이제 내려오려고 합니다. 다시 산 정상 전망대에 올라온 우리는 신나게 놀면서 배 좀 소화시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한 친구 녀석이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잠시 들립니다. 그때 이제 막 어둠이 안기 시작했을 시점이었습니다.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때였죠. 저랑 오늘 합류한 친구 김구는 화장실 가고 심군은 음료수 사러 편의점에 화장실 갔다가 심군 차량 쪽으로 걸어갔는데 심군이 안 보입니다. 차에 타고 있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 녀석이 차량 핸들을 2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차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데 어라 차문을 잠궈 놓은 모양입니다. 전 녹화하듯이 창문을 똑똑 두드렸죠. 그제서야 녀석이 저를 보더니 창문을 내립니다. 야, 문 잠겼어. 응? 뭐?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녀석의 표정이 좀 이상하기에 한마디 합니다. 왜? 인상이 그렇게 굳어졌어? 웅야 나 또 본 것 같다.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에이 아직 날도 안 저물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날이 막 저무는 시점이고 사물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아니야 방금 나간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 뒤에서 그 광녀가 손짓하는 거 봤어. 전 그 말에 아래쪽 도로를 응시했죠. 물론 다 보일 정도였죠. 확실히 날은 저무였지만 충분히 확인 가능할 정도로 시계는 확보된 상태였는데 만약 이 정도 거리에서 확인했더라면 다음 행동도 충분히 추적 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래. 봤다는 그 애 어디 갔어? 이 정도 거리라면 그 애 어디로 갔는지 다 봤을 텐데. 그게 나도 음료수 사들고 걸어오다가 봤거든. 놀라서 차에 타고 시동 걸고 막 쳐다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밝은 데서 무슨. 너 내가 지금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김구는 우리 대화를 멀뚱히 지켜봅니다. 야 니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중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심구는 대충 얼버무린 후 사온 음료수를 나눠 마셨죠. 그렇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나 심군이 느낌이 이상한지 우리 그럼 그만 내려가자 라고 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음악 들고 내려오는데 평소보다 심군이 속도를 좀 빼더군요. 김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태어난 척 했습니다. 음악 따라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급커브 구간이 보입니다. 해법 날이 어둑어둑해져 전조등은 켜놓은 상태입니다만 막 급커브를 돌아 나오는데 전 무심코 공터 쪽을 바라보았죠. 뭔가 묵직한 게 시커먼 게 먼저 눈에 들어왔다가 밝은 모닥불이 끼익 심군이 급하게 멈췄습니다. 불이다. 김군도 외쳤고 전 바로 뛰쳐내렸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는 뒤집어져 있었고 안에는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이 뒷 유리창을 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불이 살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는 완전 전복된 상태였고요. 당시 휴대폰이라도 있었으면 당장 소방서에 콜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산중턱이라 심군이 발로 유리창을 들고 찾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전 공터 끝자리로 뛰어가서 뭔가 돌멩이를 찾았습니다. 차 유리창은 다 닫혀 있는 상태였고 안은 이미 시커먼 유독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분명 사람이 안에서 허우적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차문은 잠겨 있었는지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때 김군이 마침 내려가는 차량을 잡아놓고 신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운전자 2분이었는데 알았다 하시면서 급하게 내려갔고 전 산이 쪽으로 산을 타고 2-3m 올라가서 내 머리통 반만한 돌덩이를 찾아서 아래로 굴렸습니다. 신군은 차량 유리를 깨기 위해서 걷어차고 있었고요. 전 황급히 돌을 들고 뛰어와서 차량 뒤쪽 유리창에 냅다 쳐박았습니다. 턱 하고 구멍이 나고 돌이 처박혔는데 이게 돌이 정말 처박힌 상태고 아직 유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심군이 조각조각 금이 간 유리창을 마구 발로 때리니 시커먼 유독 연기가 확 뿜어져 나오더군요. 차량 앞 본넷 부분에서 불기둥이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뒷창문 다 뜯어내는데 애법 걸렸습니다. 이야 연기 냄새 작살이더군요. 코가 확 닫히는 느낌이 들면서 맵다기보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연기였습니다. 밖에 서 있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안에 탄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심군이 잽싸게 그 아저씨의 뒷덜미를 움켜쥐고 당겼습니다. 설마 축 늘어져 달려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대머리인 40대 후반 50대 초반 아저씨였습니다. 저와 김군도 달려들어
한쪽 팔을 나눠 잡고 끌어냈습니다. 차량에 불이 타고 있었기에 꼭 영화에서나 봄펑하고 폭발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들어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아저씨를 이동시켰습니다. 제가 아저씨 가슴을 둘러보니 심하게 기복이 있는 것 같아 숨을 쉬는데 다랭에 유독 가스를 들이마신 탓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김군인이 점퍼를 벗어서 목에 받쳐주고 계속 심호흡 유도를 했는데 아저씨가 심하게 기침을 해대는데 마치 폐병 환자가 쥐어짜듯이 기침을 해대는 겁니다. 얄팍한 의료상식 하나 없는 우리들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등이나 두드려주는 식으로 아저씨를 간호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해대는 통에 안에 있는 음식물도 넘어오시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약주를 엄청나게 드셨더만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거의 정신도 못 차릴 정도였어요. 넘어온 내용물을 보니 허연 게 거의 다 막걸리였습니다. 심구는 주위 공격 흙을 긁어 모아 차량 위로 막 뿌렸습니다. 찌따낸 불을 켜야겠다고 느낀 모양이죠. 김구는 그러다 차량 터지면 어떡하냐고 그냥 나오라고 손짓하고 전 아저씨를 반듯이 눕혀놓고 심군이랑 불 끄기 위해 계속 흙을 던졌는데 오히려 기세 등등 차량 안쪽에 시트 쪽에서 불이 옮겨가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뒤로 다 물러나고 우리 차량도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2~30분이 지났고 멀리서 앰뷸런스 그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 소방대원 아저씨 나와서 소화기 들고 몇 번 쏴버리니 끝이더군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저씨는 산소 마스크 쓰시고 바로 앰뷸런스 실려 내려가셨고요. 3명 놀러 나왔다가 우연히 사고 차량 발견 구조 활동을 했다고 자세한 경위를 뒤늦게 도착한 경찰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며칠 동안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친구 사이에 퍼졌고 그리고 전 공부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죠. 우리가 구한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생명의 은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고 싶었는데 말이죠. 다만 심구는 경찰서장님을 통해 감사 인사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던가 말이죠. 어느 날 심군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낸 결론은 이거였죠. 그 광녀의 어머니가 급커브길에서 운전자를 놀래키며 사고를 유발한 귀신이 맞는 것 같았고 그 광녀가 왜 그곳에서 사고사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았던 광녀인데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항시 놀러왔던 광녀이기에 주차장 부근에서 많이 목격되었는데 이상하게 목격될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있었죠. 즉, 한 팔로 지나가는 차를 세우는 듯한 행동 말이죠.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꼭 그런 날이면 여지없이 그 커브 지역에서 귀신이 목격됐단 말입니다. 즉, 광녀가 어머니가 한 짓을 막고 싶었던 것은 아닐런지요. 심구는 광녀가 어머니를 막고 싶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사실 그 이후에도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지만 매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그 이후 사고가 또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살기 바빴으니 말이죠. 다만 18살짜리 여자애가 불쌍한 게 참 안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심구는 저보다 더 했을 테지만요. 심구는 몇 달 동안 머릿속에 그 애가 들어 있었지요. 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전 편입에 성공해서 타향살이 나가버리고 대학 졸업 후 입사하게 되었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병 시절이었죠.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가 있어서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식방에는 TV가 있었는데 마침 미스테리 머시기라는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오래전 프로그램이라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 지방에 있는 괴담을 취해하고 실제 상황 비슷하게 재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요즘 유행하는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테마 프로그램 같은 거였습니다. 마침 우리 도시 쪽에 관련된 괴담이더군요. 그것도 S산이었죠. 내용은 이 S산의 사고 다발 지역이 있는데 몇 년 전 일가족 4명이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했었답니다. 헌데 그 이후 그 지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그 일가족이 나란히 도로 갓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쳐다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장소를 비추는데 시발 바로 그 공터더군요. 정말 놀랬죠. 그때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장소가 TV에 소개까지 될 정도 귀신이 계속 나온다니 현재는 그 장소를 갈 수 없습니다. 폐쇄가 아닌 구길이 되었고 새로운 도로가 뚫려서 이젠 그쪽 길로는 차가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길로 가는 진입로마저 없는 죽은 도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하게 돼버렸고요. 이제는 형추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